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M12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10만원대에 출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20만원에 가까운 10만원대죠. 19만 8천원에 나왔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가성비 스마트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델은 그야말로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으시죠? 갤럭시 S 시리즈가 있고 갤럭시 A 시리즈가 있고 갤럭시 M 시리즈가 있잖아요. A 시리즈가 보호평인 줄 알았는데 M 시리즈는 뭐지? M 시리즈는 A 시리즈보다 더 보호평 모델입니다. M 시리즈는 삼성의 이니셜에서 나온 거거든요. SAM. 그럼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좋은 점, 아쉬운 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M12 패키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빼주면요, 위에 작은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케이스가 들어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오픈하면 이렇게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과대 포장 같아요. 그냥 설명서만 넣어줘도 되는데 굳이 박스에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래쪽에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USB-A 타입의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충전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심 분리핀이 있고요. 그리고 USB-C 타입의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최근에 삼성은 보급형 스마트폰도 플래그십 라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디자인적으로 전혀 위축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는 6.5인치고요.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카메라 영역만 V 모양으로 모양을 주었다고 해서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인데요. 꽉 찬 디스플레이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하단 베젤은 살짝 두껍습니다. 하지만 보급형 스마트폰은 이 하단 베젤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베젤 영역은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스트라이프로 무늬를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져봤을 때 입체감이 있는 무늬는 아니고요. 그냥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툭티가 없이 깔끔한 디자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카툭티가 없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툭티가 있다는 걸 그만큼 이미지 센서가 크기 때문인데요. 얘는 이미지 센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두께가 살짝 두꺼운 편입니다. 보통 8mm대의 두께를 보여주는데 얘는 9.7mm 두툼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 1TB 까지 메모리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상단에 볼륨 버튼이 있고요. 하단에 전원 홀드 버튼인데 여기에 지문이식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기를 넣어서 보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윗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래쪽에는 USB-C 타입 단자, 스피커,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펙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면 디스플레이 6.5인치 1600 72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HD 해상도에 있기 때문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좀 별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화면은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720p 해상도만 돼도 충분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화면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포인트는 90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보통의 스마트폰은 60Hz를 지원하는데 얘는 조금 더 좋은 9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뇌는 엑시노스 85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두뇌는 가장 엔트리급의 두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램은 3기가, 저장 공간은 32기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기 때문에 최대 1TB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용량적인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5000mAh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름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스마트폰이라서 센서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강 센서도 없고요. 당연히 뭐 온도 센서,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뭐 방향 센서 이런 거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 점수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긱벤치 5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싱글 코어는 179점, 멀티코어는 989점이 나왔습니다.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성능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폰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한 점수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정지해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성능은 안 좋지만 카트라이더 정도는 무리 없이 돌릴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나 인터넷 하거나 그런 것들은 잘 돌아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사양의 게임, 더 빠릿빠릿한 스마트폰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성능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을 하실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갤럭시 M12 카메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면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가 있고요. 500만화소 초광각이 있고요. 200만화소 심도 카메라, 200만화소 접사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800만화소입니다. 카메라 품질도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에서 다양한 카메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뭐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삼성은 보급형 스마트폰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처럼 그런 다양한 UX를 지원하는데요. 노크온 기능 지원할까요? 네, 지원합니다. 화면을 두 번 탁탁 치면은 꺼지고 탁탁 치면은 켜지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엣지 패널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예전에 지원했었던 기능인데 최근에 삼성은 보급형 라인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엣지 패널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빠르게 연락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주 쓰는 앱들 지정해 두고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문 인식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도 지원합니다. 가로로도 할 수 있고요. 뒤집어도 할 수 있고요. 정말 편한 보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스마트폰이지만 의외로 이런 편의 기능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성능이 느립니다. 저렴한 스마트폰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는 샤오미가 이 가격대에서 이거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2.4GHz만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이 가격이면 사실 5GHz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넷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GHz라 쳐도 앱 다운로드하는 게 너무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앱 다운로드 할 때도 다른 폰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조금 소리가 작습니다. 스피커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스피커도 그렇게 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폰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은 있죠. 삼성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그리고 AS가 정말 편하잖아요. 전국 어디서든지 편하게 AS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대 경쟁력이니까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M12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